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우리 재무회계에서 지난 시간까지 자본 계정까지 설명을 다 마무리했는데요. 수익과 비용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교재 보고 넘어가는 걸 좀 깜빡해 가지고서 교재에 해당되는 거 자본 계정 한번 쭉 정리해 보고 그다음에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 계정에서 보시게 되면 자본의 개념이라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회계 1급 기준으로 해서는 이 계정을 반드시 암기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드렸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각각의 계정들 구분 계정까지 암기가 되어 있으셔야지 그나마 이 자본 계정을 갖다 전반적으로 이해하시는데 구분이 잘 되실 거란 얘기 해드렸었죠. 자, 우리가 이제 주식회사라고 했었는데요. 이 주식회사의 설립은 우리 상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랍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이렇게 해야지 돼요. 등등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상법의 내용이라서 회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은 굳이 너무 자세히 나오지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내용이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읽어봐 두시면 되겠고요. 그게 주식회사가 설립되게 되면은 주식을 발행해야 될 텐데 지분을 갖다 서로 나눠 갖기 위한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했을 때 조금 아까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렸던 주식을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렇게 돈으로만 그 주식을 발행을 할 것이냐 하면 아니죠. 지난번에 현물 출자라는 용어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대신에 돈 대신에 토지나 건물이나 다른 부동산들 이런 현물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대변에 자본금과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주식 발행 초과금 뭐 하는 건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렇게 얘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든 돈을 받고 이렇게 발행하는 것을 우리는 유상증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설명해 드린 것 중에서 제가 그거 빼먹었는데 돈을 받고서 주식을 발행한다. 얘는 유상증자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아까 그 우리가 그 배당금 주식 배당했었죠. 주식 배당했을 때 주주들은 돈을 냈어요, 안 냈어요? 그런데도 주식은 받았죠. 이런 경우를 무상증자라고 불러요. 자본금이 증가했는데 그 주주가 되는 주주들이 돈을 냈느냐 내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유상증자, 그다음에 무상증자 이런 용어 사용을 하고요. 좀 바로 나올 내용 중에서 감자 아까 배웠죠? 주식을 소각할 때 돈을 주고서 우리가 사갖고 왔잖아요. 그걸 갖다가 유상감자라는 말을 쓰고요. 여기에도 무상감자가 있어요. 근데 무상감자는 굳이 지금 설명해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유상감자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TV나 이런 많은 내용에 보시면 유상증자가 어떻고 무상증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어보셨던 내용들이죠. 현물 출자에 대한 건 그렇고요. 주식 발행할 때도 돈이 들어가겠죠. 주식 발행할 때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있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었죠. 이 금액에다가 더하거나 빼주면 돼요. 별도로 수수료가 나타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더하거나 빼주기로 한다. 이것도 한번 이따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 처리하는 거구나. 별도의 비용 계정, 수익 계정을 쓰는 게 아니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나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더하거나 빼주거나 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본 잉여금, 유상증자, 무상증자 아까 해드린 거라서 읽어보시고 이 교재가 이해가 되셔야지 돼요. 그다음에 무상감자, 유상감자, 무상감자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이익, 그다음에 자본 조정. 자본 조정에 아까 설명해 드렸던 가산할 항목도 있고요. 차감할 항목들 배웠던 거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기 주식에 대한 거 감자 차선,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미교부 주식 배당금,
신주 청약 이건 굳이 모르셔도 돼요. 기타 포괄 손익 누계 계정들 여기 현금 흐름 회피 뭐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면 되시고 한 번도 본 적 없어. 이익잉여금의 구성 내용 요거는 전 아까 설명해 드렸던 거니까 정확히 구분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저기 질문하셨던 이익준비금 있죠? 여기 상법에 458조에 의해서 10% 이상 뭐 등등하라고 나와 있네요. 바로 얘가 이익준비금이에요. 그 다음에 의미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배당금,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과 결손금 처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전반적인 거 한번 쭉 읽어보셔야 되는데 요 파트는 여러분이 잘 읽어보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교재에서 말을 갖다 설명을 할 때 아 이렇구나라는 거 구분하시기가 좀 더 쉬워지실 거란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자본계정도 한번 쭉 저기 교재로 훑어봤고 지금부터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얘도 제가 정리해 놓은 걸로 전반적인 걸 한번 필요한 게 내용이 중요한 게 뭔지 구분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익과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가 수익의 손익의 손익 구분을 갖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너무도 또 많이 반복했던 것 중에 하나죠.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고 판관비를 차감하면 영업이 영업의 수익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을 빼면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을 빼면 당수익 많이 하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놓은 거랍니다. 여기 계정에서 우리가 수익 그 다음에 비용 이를 크게 구분해서 좀 배우고 있는데 수익에 해당되는 계정은요 여기 매출액과 이 매출액이 바로 수익 계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영업의 수익 얘도 수익 계정이에요. 즉 수익 계정에 여기서 해당되는 게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두 가지밖에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비용 계정이요. 비용 계정에는 또 뭐가 있을까 봤더니 비용 계정에는 여기 매출원가 얘가 비용 계정이고요. 판관비 당연히 비용 계정이고요. 영업의 비용 얘도 비용 계정이에요.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얘도 비용 계정이에요. 이렇게 수익과 비용은 크게 통합 계정으로 봤을 때 수익 계정은 매출액과 영업의 수익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비용 계정은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까지 해서 총 4가지가 비용 계정입니다 라고 구분을 해주고 있어요.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의 비용, 법인세 비용 요 4가지가 비용 계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리고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얘네들은요 계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회계 프로그램 다루셨을 때 판관비라고 아니 뭐죠? 판관비, 영업의 비용 이런 계정 코드 번호가 있든가요? 없든가요? 이런 건 없어요. 구분 계정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얘네들은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 총이익이라든지 얘네들은 계정 코드가 없으므로 여기 그냥 그 결과 자체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차감한 결과의 값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지 계정 과목이 아니라는 얘기라는 것도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이 전체 틀을 먼저 꼭 기억하셔야지 되고요. 순서대로 보게 되면 매출액에서의 중요한 이슈가 첫 번째 뭘까? 매출액에서 이슈는 순 매출액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 이슈예요. 순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된다고 그랬었냐면 총 매출액에서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요 계정들을 빼게 되면 순매출액 계산이 된다는 거 얘기했었죠. 그게 매출액에서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이슈가 첫 번째가 될 것이고요. 두 번째 매출 원가에서의 중요한 이슈는 이 매출 원가를 계산할 줄 알아야 되는데 상품 계정에서 기초 재고액에다가 당기 매입액 더해주고 기말 재고액 빼면
매출원가가 계산됩니다. 바로 요 공식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요 옆에 있는 손익구분과 구분관계를 알고 있는지, 그래서 얘가 한 세트라고 제가 얘기해 드렸던 게 요 공식을 통해서 여기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매출원가는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매출액도 알아야 되는데 이 매출액은 순매출액이라고 얘기해 드렸죠. 거기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단기 매입액이에요. 단기 매입액은 우리가 총 매입액이 있었잖아요. 총 매입액에서 뭐는 빼주라 그랬어요?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매입 할인, 얘조차도 순 매입액을 기록해 주셔야 된다고 얘기해 드렸어요. 근데 뭐 하나는 포함시켜야지 돼요. 계산할 때 부대 비용이 있다면 부대 비용은 플러스 해줘야 되죠. 매입할 때 부대 비용은 더해주고, 여기다 써놓으면 부대 비용은 더해줘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 다음에 매입 환출이라든지 매입 애누리, 그 다음에 매입 할인, 이런 계정은 빼서 결국 뭐가 나오게 만들어야 된다? 순매입액을 계산해 놓으시면 매출원가가 계산된다고 얘기해 드렸던 거예요. 여기서 이슈는 바로 요거예요. 매출원가. 그 다음에 판관비. 자, 이 판관비는 지금 여러분이 급수가 올라가면서 요 형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은데요. 이 매출 총이익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면 회계 1급까지, 회계 1급에서 영업이익까지도 물어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 사이에 여기 판관비 계정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계정들이 판관비이고, 이 판관비들은 바로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업이익에 다이렉트로 영향을 주는 계정들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기부금 같은 거, 요 기부금 같은 계정을 하나 문제에서 끼워주고서 뭘 질문하냐면 영업이익은 얼마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기부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판관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영업 외 비용으로 들어가죠. 그럼 기부금이 문제에서 계정에서 주어졌다면 영업이익 계산할 때 기부금은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즉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을 구분하는 시험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매출총이익이나 영업이익, 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을 계산할 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관비, 영업의 비용, 얘네들이 제일 많이 출제가 되는 문제들이에요. 마찬가지로 물론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게 되면은 문제 풀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될 항목들이기도 하고요. 회계 1급 그 기출문제들 준비하면서 아마 보셨었을 거예요. 이 해당되는 문제. 그래서 여기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을 구분했을 때요, 이걸 무조건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정말 사업을 할 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은 다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들이구나 정리를 하시고요. 영업의 비용을 이해하시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돈을 빌려온 대가로 이자를 주는 것이니까 우리 뭐하는 사업가는 관계가 있다 없다? 매출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판관비하고는. 기부금도 얘네들이 매번 발생하는데 기부금도 영업과 직접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매출채권을 처분 손실. 매출채권 처분 손실 언제 썼어요? 요 계정 썼던 거 받으러 올 어음 자체를 만기까지 기다린 게 아니라 은행에다가 만기가 되기 전에 파는 거죠. 매각했을 경우 받을 어음을 매각했을 때 쓴 계정이기 때문에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흔하게 얘기했던 거요. 단기 매매증권. 우리 회사가 주식을 다루는 회사가 아니라면은 당연히 이런 것들은 처분 이익, 처분 손실, 평가이익, 평가 손실 다 영업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나 비용이 든단 말이죠. 자, 매도가능증권 얘는 주의하라 그랬어요. 매도가능증권 처분 손실, 처분 이익은 영업 외 해당되는 비용이나 수익이지만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실은 아까 어디에 있었어요? 자본계정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라고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해드립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했을 때에도 얘도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이고요. 재해손실, 그
그다음에 외환차선, 외화환산 손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언제 썼었나요? 얘는 미수금 계정일 때, 즉 기타 채권일 때 기타의 대손상각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매출 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라고 쓰는데 반해서 기타 채권은 우리 기타 채권 있죠. 기타 채권에 뭐 있었어요? 미수금, 선급금 있었잖아요. 얘네들도 우리가 못 받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계정을 뭐라고 쓴다?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래서 조금 전에 옆에 설명했던 기타의 대손상각비와 여기 대손상각비는, 대손상각비나 감가상각비는 우리 영업활동과 아주 가까운 상관이 있는 판관비이지만, 여기 기타의 대손상각비는 기타 채권이므로 얘도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기록한다.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이라는 거 잊지 않으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런 시험 문제들 좀 더 자주 보시게 될 거예요. 세무 2급에서는 올라갈수록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저는 수익 구분, 손익 구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비용의 계정에 대한 것들을 제일 많이 언급되는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 드렸어요. 그리고 요 해당되는 것을 교재에서 뭐 어떤 식으로 구분해 놨는지 한 번씩 보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수익과 비용. 수익의 개념은 우리 회계 원리 할 때도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수익이란 무엇이다?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다. 비용은 무엇이다? 비용이라는 것은 반대로 자본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갖고 오는 것이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자, 수익의 제일 첫 번째 거 뭐였었어요? 수익 계정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매출액 있죠. 매출액에서의 이슈는 뭐라 그랬습니까? 순매출액을 계산하는 거예요. 순매출액을 계산할 때에는 총 매출액에서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을 빼주시면 됩니다. 이게 있던 것이고요. 수익이 또 하나 뭐 있다 그랬어요? 영업 외 수익이 있다 그랬어요. 영업의 수익은 이런 계정들이 있습니다. 설명에서 쭉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회계 1급에서요, 여기 설명해 드렸던 것들이 있었는데, 부가가치세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이나 거의 비슷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이 지난번에 부가가치세법도 배우셨기 때문에 뭐 보고서는 이해는 금방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회계 세무 2급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 다음에 또 나올 거긴 한데요. 그때 또 같이 구분해서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은 또 처음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업회계와 부가가치세법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유사한 것을 같다는 것을 용어만 달라요. 어떤 이슈가 있는지 여기 매출 환입,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또 판매 장려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수익의 인식. 수익의 인식도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매출인 경우에는 인도를 할 때 그때 수익을 인식한다. 이거 부가세법에서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렸던 거랍니다. 우리 재화죠. 재화가 공급 시기, 재화 공급 시기에 바로 모두 해줘야 되냐면 공급 가액이 결정되고, 공급 가액이 결정될 때 그 날짜로 해서 세금 계산서 발급해 줘야 되고, 세금 계산서에 발급된 날짜로 우리는 수익을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설명해 드렸던 거, 바로 여기 수익의 인식 기준을 갖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수익의 인식 기준은 공급 시기예요. 그래서 일반 매출일 때 공급 시기는 인도, 그다음에 공사 수익이라든지 용역 매출, 얘들은 진행 기준. 그다음에 위탁 판매는 수탁자가 판매한 날, 시용 판매는 매입 의사를 표시한 날, 장기 할부 판매, 부동산의 처분, 이렇게 나와 있던 것들이 우리가 각각의 그 항목들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 수익을 언제 인식을 해야 되는지 그 날짜를 갖다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부가세 때 또 설명할 거니까 일단 요거 읽어보셔도 아마 대부분은 배우셨던 거라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 다음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이것도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회계 1급부터 해서 현금주의, 발생주의 설명을 쭉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읽어보시면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비용이라는 것은 이 자본의 감소가 되는 것, 초래하는 것들, 결과론적으로 비용의 뜻이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자, 비용에서의 첫 번째 매출원가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판관비라고 그랬었죠. 그 다음에 영업의 비용, 순서대로 비용들을 쭉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예요. 매출원가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식 관계로 기억하시는 것보단 제가 아까 그림으로 그려드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계정들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판관비 한번 쭉 받으시고요.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들을 우린 판관비라고 부른다 그랬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은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들이에요. 또 구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자, 대손상각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판관비라고 말씀해 드렸고요. 기타의 대손상각, 기타 채권이라고 그랬죠. 얘는 영업의 비용입니다 라고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자, 손익계산서에 이것도 회계 1급 때 읽어봤던 것들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모르셔도 돼요. 이건 패스하세요. 얘도 마찬가지로 모르셔도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확인 예제, 연습 문제, 기출 문제 이런 거 갖고 수익과 비용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는 교재까지 설명을 다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에 대한 걸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